이지엔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0일 발표를 맡은 강사 3년차 강동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33세 남자 환자입니다. 직업은 의사였고요. 3년 전부터 시작되는 간헐적인 팔피테이션, 파운딩 양상의 팔피테이션이었고, 주로 이제 음주를 하거나 과로를 했을 때 악화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심해진 것은 그런 음주나 이제 무리한 신체적 활동 없이도 증상이 악화되어서 이제 원원을 내원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3년 전부터 이미 이제 PVC로 타 병원에서 진단이 되었고, 이것처럼 처음에 이젝션 프랙션이 46% 마일드하게 리듀스 되어 있으면서 홀터상 PVC의 이제 비율이 17% 정도, 17%로 확인되어서 탄복코 50mg PID, 비소프롤러 2.5mg QD로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PVC 버든이 6%로 감소하였다가 약제 이제 규칙적인 복용에도 불구하고 이젝션 프랙션 호전 없이 PVC 버든이 18%로 다시 상승한 소견, 20%까지 상승한 소견이 보여서 본원으로 리퍼가 된 환자였고요. 본원에서 다시 시행한 이젝션 프랙션 다행히 67% 회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코로너리 CT에서는 시그니피칸트한 리전 없으면서 칼슘 스코어도 0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병원에서 이제 시행한 11대 EKG 소견이고, 사이너스 리듬에서 처음에 이제 바이제미니로 이제 계속해서 PVC가 동반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elative하게 이제 내로우한 QRS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PVC였고, 리드 1에서 아이솔렉트릭한 걸 소견을 보이면서 2, 3에서 포지티브, 스트롱 포지티브, ABR, ABS 네거티브. 그리고 이제 리드 V1 리드에서 이미 포지티브 소견이 보이고 있고, 3, 4, 5에서 스트롱 포지티브가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베이잘 레벨 그리고 안터리어에서 나오고 있는 PBC, LB 오리진 PBC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내로한 QRS 위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멀 컨덕션 시스템 근처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PBC임을 좀 의심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본호에서 시행한 EKG 상에서도 아까 보여드린 타병원 11리드 EKG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몰폴로지의 PBC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트레드밀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앉아있는 소견 상황에서 조금 더 자주 보였고, 이제 운동을 지속을 함으로써 가장 맥시멀 캐패시티 브루스 스테이지 5에서는 오히려 이제 PVC 인서프레션 되는 양상이었고, 다시 슬로우 다운 하면서 레이트가 느려질 때는 PVC가 나오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테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는 저명하지는 않았고 다른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12월 1일에 EP 스터디 그리고 RF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관찰된 PVC 모양이고 클리니컬 PVC와 동일한 양상이 PVC가 11일 EKG에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노멀 사이너스 리듬의 커플링 인터벌 525ms였고, 우선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 엔지오그래피를 시행을 해서 이미 이 프렌치의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제 이렇게 위치를 시켰고, 엔지오그래피를 미루어 보아서 이제 메인 풀모너리 아터리 트렁크와 어센딩 코로너리 어센딩 에올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커뮤니케이팅 베인 쪽으로 이제 캐뉼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SL1 시스템입니다. 네, JR 카테터랑 같이 해서 마이크로 카테터 쉐이핑을 한 이후에 마치 마이크로 카테터 와이어처럼 써서 같이 이제 어프로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이크로 카테터 일렉트로드에서 관찰된 시그널들은 어떤 것도 PVC와 QRS 온셋에 비해서 더 선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V 쪽으로 매핑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였고, LV 엔지오그래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데카나브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트랜스 에올틱한 어프로치로 이제 LV 3D 매핑과 액티베이션 맵, 볼티지멜 한꺼번에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그 사이너스 리듬일 때 이제 데카나브 카테터에서 파시큘라 포텐셜로 의심되는 포텐셜들이 보일 때 이제 PVC가 발생을 할 경우 이렇게 이제 시그널들이 앞으로 빠지면서 항상 이 시그널이 PVC, QRS 온셋보다 더 선행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보고 항상 저 파시큘라 포텐셜이 의심되는 저 포텐셜이 먼저 선행을 하면서 PVC가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얼리스트 V 시그널이 아니고 파시큘라 시그널을 타겟으로 그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어딘지를 3D 매핑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칼퇴해서 적절한 걸 안 줘가지고
그리고 저 조금씩 매핑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데디케이트한 카테터 머뉴버를 하면서 해당 부위에서 여전히 PVC 때 시그널이 뭐 선행하는 것이 보이고 30ms 정도로 QRS 원셋보다 빨랐고 칼토 시스템에서도 데카 1, 2 일렉트로드에서 이런 바시큘라 포텐셜 의심된 포텐셜이 보이면서 해당 부위의 QS 패턴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 더 그 LV 굉장히 오스 쪽으로 조금 더 하이 베이잘 레벨 쪽으로 조금 카테터를 머니버 하였을 때도 여전히 포텐셜이 조금 더 블런트해지긴 했지만 관찰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해당 부위의 일렉트로드에서 유니폴라는 여전히 QS 패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볼티지 메카 액티베이션 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이폴라, 유니폴라 모두 보여드렸고 보시다시피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이제 에어틱 루트 바로 직하방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부위에서 제 바이폴라든 유니폴라든 매핑을 했을 때 스카로 의심되는 로우 볼티지 존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터리어 베리 하이 베이잘 레벨 쪽 LV 쪽에서 이제 오리진하는 그런 양상을 액티베이션 맵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서 여전히 포텐셜과 QS 패턴, 유니폴라에서 QS 패턴 관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이 부위를 타겟으로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카토 이미지에서 포스트 패스들 그 매핑하고 있는데 그거를 안 줬어요. 진짜 카토 이미지 아니고. 여기 이쪽으로 말씀하신지요? 그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포스트 패스크라고 엔트리 패스크 딱 있는 점이에요. 포스트 패스크 다 태그를 해놨었거든요. 여기 스크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교수님. 그 쌀알 무늬가 있거든요. 흰색. 여기에 이제 그 포텐셜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개수는 많았는데 이게 그 트레이싱을 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퍼셉탈 브이할 때뭐 만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해당 부위 쪽으로 이제 스마트 터치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였고, 사이너스 리듬일 때 이제 파시큘라 포텐셜로 의심되는 포텐셜이 여전히 관찰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페이스맵으로 한 번 더 컨펌을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일반적인 경우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우선 LV 페이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앰플리튜드에서 페이싱이 되는지 스레시홀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아웃풋과 로우 아웃풋에서 각각 그 캡처되는 캡처될 때 만들어지는 QRS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스를 다 구했는데 하이 아웃풋으로 구성했을 때는 그 페이싱을 주었을 때는 다소 브로드한 QRS가 만들어지면서 클리니컬 PVC랑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조금씩 아웃풋을 낮춰가면서 셀렉티브하게 캡처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클리니컬한 PVC와 유사한 모양이 나오면서 파스워드 93%로 어프로프레이트한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적절한 어블레이션 타겟 사이트 근처구나라는 걸 컨펌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시그널을 확인하였고 어블레이션 디지털 시그널이 사이너스 리듬이든 PVC든 적절한 시그널이 나온 걸 확인을 하여서 여기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게인을 늘려보면 이렇게 이제 PVC일 때 그런 파필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포텐셜, 파시큘라 포텐셜 의심되는 포텐셜이 여전히 어블레이션 디지털 일렉트로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여전히 QS 패턴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진행을 하고 어블레이션 직후에 이제 어블레이션에 의한 자극 때문인지 몰라도 PVC가 발생을 하였고 상당히 클리니컬한 PVC와 유사한 양상이 여러 PVC들이 관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하는 중에는 이제 더 이상 PVC는 관찰이 되지 않았고 근처로 하여서 조금 더 부스터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 어블레이션을 진행하기 전에도 이런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실제로 그 프로카에서 관찰하면 좀 잘 보였는데요. 이렇게 선행하는 포텐셜들이 이제 항상 QRS 앞으로 이제 동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에서 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부스터 어블레이션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리테이션 될 때 비슷한 클리니컬 PVC와 유사한 모양의 PV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총 100초에서 40W의 이제 파워로 100초 동안 어블레이션을 한 이후에 더 이상 PVC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블레이션 사이트를 볼티시맥과 액티베이션 맵에 이제 입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 다시 이제 PVC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위는 이제 파시킬러, 히스와 파시클을 이제 각각 매핑을 하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베이션에서도 이렇게 가장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 적절 몇 번, 총 4-5번의 어블레이션만 다 훌륭하게 PVC가 서프레션 되어서 시술을 마무리하였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준비한 것은 그 파시클에서 오리지널 PVC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았고요. 사실 연구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연구단 5개 정도를 조금 정리를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PVC 어블레이션으로 리퍼된 환자들 중에 4%가량이 이제 안테로파시클에서 오리지널 PVC였다고 하고요. 그런 하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고 프리시스톨릭한 펄킨즈 포텐셜이 항상 PVC QRS에서 이제 선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들이 흔히 만나는 파시큘러 VT와는 다르게 이제 항상 앱노멀한 오토마티시티 혹은 트리거드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하는 발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시 사이트가 실제로 파시큘러 VT 같은 경우에는 파시큘의 미드 투 디스탈 파트에서 오리진을 하지만 이런 PVC로 발현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프록시말한 부위에서 오리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파시큘러 VT의 QRS보다도 더 내로우한 QRS 위드스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몇몇 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맥실레튼과 프로파페논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충분히 서프레션 되지 않아서 RFA로 넘어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멀 컨덕션 시스템, 레프트 파시큘러 시스템은 어저스트 인접한 마이오카디움으로 인해서 인슐레이션 되고 있고 그 중간은 다 인슐레이션이 되고 있어서 프로파게이션 되는 이제 펄스가 결국 터미널 포션에서 이제 발현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사실 페이스맵이 실제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적절하게 사용되기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슐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퍼킨저 파이버들을 셀렉티브하게 페이싱을 해야 되고 대부분 퍼킨저 5의 페이싱 스레시홀드가 근접한 마이오카디움의 페이싱 스레시홀드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셀렉티브한 페이싱이 어려워서 이것만으로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매핑을 할 때 선행하는 파시클을 근거로 항상 잘 매핑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파시클을 항상 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얼리스트 V 시그널을 매핑을 하면 엑시 사이트를 매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리진을 타겟으로 해서 어블레이션을 하려면 이런 파시클 포텐셜을 찾는 게 급선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페이스맵이 조금 적절히 사용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 몇몇 보고들은 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셀렉티브 페이싱을 하면은 좋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서 가져와 보았고요. 이 연구는 그런 저희들이 위치한 근처에서 이제 PBC가 나왔는데 이제 RCC로 이제 카테터를 조금 밀어서 페이싱을 해보니 오히려 이 연구는 로우 아웃풋이 아니라 하이 아웃풋 셀렉티브 페이싱이 되어서 이처럼 0.94, 94% 정도 파소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셀렉티브 하지만 중요한 건 셀렉티브한 캡처가 됐냐 안 됐냐를 잘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V 시그널 타겟으로 어블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PVC 엑시스를 타겟으로 어블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블레이션 후에 이렇게 오히려 서프레션 되기보다 오히려 이제 PVC 모양이 엑시 사이트가 바뀜으로써 바뀌어서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어블레이션 타겟 사이트는 얼리스트 V 시그널이 아니고 버킨지 포텐셜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예시로 이렇게 조금 디스탈 부분을 잘못 어블레이션을 하게 되면 엑시 사이트만 바뀌어서 이제 저희들이 클리니컬 PVC 모양만 바뀌어서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프록시말에서 가능하다면 핀포인트로 퍼킨즈 포텐셜을 타겟으로 어블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에어리어 오브 인터레스트보다 더 디스탈 쪽으로 매핑을 하게 된다면 포텐셜 투 V 시그널이 사이너스 리는과 PVC에서 모두 같을 거고 하지만 너무 프록시멀이라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터레스트 시그널 투 V 인터벌을 이용을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핑하고 있는 어블레이션 카테터의 위치가 실제로 에어리어 오브 인터레스트보다 더 프록시멀에 위치한지 디스탈에 위치한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사이의 관계가 크기가 길이가 다르다면 내가 좀 다소 프록시멀로 왔구나 조금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조금 디지털 쪽으로 움직여서 매핑을 해봐야겠다 그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대부분 여러 논문에서 좀 평균적으로 취합을 해본 결과 30와트, 50도
50도에서 한 120초 정도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다 하고요. 다만 컨덕션 시스템 히스 포텐셜과 굉장히 가까운 경우라고 한다면 10와트부터 천천히 타이트레이션 하면서 정tional 빛이 나오는 건 아닌지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너스 리듬일 때와 PBC일 때 포텐셜 투 V 시그널의 인터벌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인터벌 자체가 충분히 파시큘러 포텐셜에 합당할 정도로 긴 절대값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가 그래도 오리진에 좀 가까운 부위구나 라는 걸 컨펌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런 어블레이션은 진행을 했을 때 한 18.4개월 정도 팔로우업을 했을 때 거의 89% 정도가 여전히 PBC가 석세스풀하게 서퍼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여서 만약에 안티어리드믹 드럭을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unfavorable한 결과를 얻는다면 충분히 어블레이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앞에서 보여드린데 RCC에서 매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하이 베이잘 ALB 레벨이 특히 시그모이드한 septum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적절한 카테터 스테빌리티를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얼리스트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RCC로부터 거리가 5mm 정도 미만으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면은 굳이 LV 엔도카디움에 딱 컨택을 유지하면서 어블레이션 하기보다는 RCC에서 조금 컨택 포스를 주어서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것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카테터 스테빌리티가 여의치 않다면 이 방법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포인트가 그림 네, 교수님. 포스트리아 네, 이렇게 주인공. 빨간 게 좀 위험해서 뭐예요? 네, 쭉 올라가고요. 랩핑 같은 데는 2위에서 거기서 갈라지는 게 벤트를 했을 거 안테리어 발트. 네, 맞습니다. 시클라 블락 같은 게 뭐 얼마 비율로 왔다 뭐 이런. 아, 그런 내용은 당연히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있었는데 제가 정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두 케이스 생길까 할 정도로 20케이스 중에 헤미블락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지? 이렇게 좀 적게 헤미블락이 생기는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그림에서 굳이 이렇게 RARP라고 따로 명시를 한 게 있는데요. 하트 리듬에 최근에 보고된 거고 데디케이트하게 매핑을 해보니까 이런 에올틱 루트 바로 아래 LV 오스 쪽에 위치한 곳에 파시큘러 포텐셜이 보이긴 하는데 이 녀석의 인설션이 파시큘러 LBB가 양쪽 두 갈래의 파시큘러 바이퍼케이션 되기 전에 이미 기시되는 브랜치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이게 레트로 에올틱 루트 번들이라고 해서 따로 명시를 해서 이쪽이 실제로 그 알고 보니 타겟 사이트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쪽 네. 인터페스 쪽은 발표는 안 했는데 어뉴저하게 너무 가까워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보통 거 보면 그런 모양의 PVC 라이선스는 서빙됐어. 그다음에 아까 보면은 이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에러부터가 있어가는데 RDBB 밑에 스모크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여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septal 엑스트라 반대는 앞으로 그래서 이게 엔트로페스트 쪽을 치면은 딱 없애주면 좋은데 이게 또 포스트로페스트로 쭉 내려가지고 올포를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액티베이션 맵, 인덱 포텐셜, 엑스플로 포텐셜, 그린 서브레이트 마이크로 콘센터가 빠르진 않았는데 오퍼레이션 할 때 플로로스코피에서 중요한 랜드마크도 수용이 되더라고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퍼레이션 랜드마크로 중요하게 서밋보다 좀 낫겠죠. 완전히 쪽이 있었어요.
서밋이 이쪽인데. 지금 안 하는 거지. 커뮤니케이팅 돼 있는 거. 네. 마이크 서밋은 좀 더 이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쪽에. 네. 이게 마이크로 카테터가 두 에어르타 사이에 있어. 커뮤니케이팅 쪽으로 빠진 것 같고요. 만약 셉탈 쪽으로 갔으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쯤에 위치했어야 되고 AIV면 이렇게 갔어야 되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데 어떤 아까 저 벤치킬로그램 영어를 벨벤주라고 쓰냐? 정확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벤치킬로그램이라고 쓰. 수정하겠습니다. 사이언스도 사이언스 기노그램이라고 쓰지. 그거 아닌 거지. 정확히 써야지. 나 스테이지 좀 잘 올려줘. 아, 네. 알겠습니다.